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증시 폭락 결정적인 이유, 모르면 후회한다. 지금부터는 이 주식 미친 듯 사 모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하지만 해당 방송은 저는 최소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소개시켜 드린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당장 단기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단타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단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느냐. 자, 이번 주 오늘 같은 경우도 삼화전자 수익 실현하면서 지금 매일 수익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멤버십 방송, 단타하고 싶은 분들의 멤버십 방송, 이거 방송 참고하시면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이 멤버십 방송을 활용한 단타가 아닌 지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방송의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자, 보면은 자, 제가 지난달에 제주반도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대장주라고 제주반도체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주반도체가 다이렉트로서 어떻게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7배에서 8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IT센 상한가 같죠? 근데 IT센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IT센을 보시라. 그러니까 IT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지금 4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강세인 종목 중에 시노펙스라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입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분명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나서 주가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또 오늘 또 급등했던 종목 중에 또 KSP라고 있어요. KSP. KSP도 1년 전에 소개시켜드리고 목표 가격도 4,000원까지 잡아드리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지속적인 4,000원 돌파 시도를 아쉽게 못하고 다시 재돌파 시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자리에서 지금 3배 정도는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뭐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들고 간다고 하면 2배에서 3배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하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근데 불안해할 게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는 뭘 생각해 보면 되냐고 하면 이 증시가 하락하는 이유,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간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이 하락 속에서도 과연 오르는 게 무엇인지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증시가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이 2차 전지주 때문이죠. 자, 최근에 보면은 테슬라도 반토막이라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에 테슬라 급락 나오고 하면서 지속적인 이 2차 전지주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2차 전지주의 하락이 왜 우리나라 증시 흐름을 무너뜨리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 과거에 2차 전지주들이 급등했을 때 뭐 했습니까? 2차 전지가 증시를 견인했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증시를 견인하고 이 증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중 최고치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한다? 증시의 상승분은 누가 만든 거다? 2차 전지가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가 만든 거. 근데 이 2차 전지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에코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리 하방으로 무너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증시가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알지만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뭐 해주고 있습니까? 받쳐주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다행스럽게 뭐 할 수 있다. 이 견인될 수 있는 거지. 버틸 수 있는 거지. 반도체조차도 버텨주지 못했다라고 하면 증시는 지금 내리 나락으로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나락.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하락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2차 전지주들의 이 하락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면 2차 전지주가 왜 빠지는지
앞으로 시장의 반등은 그럼 불가능한 건지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을 사면 우리가 또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도 분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합니다. 뭐예요? 전기차 시장의 이제 수요 감소죠. 전기차 수요가 줄게 되면서 뭐합니까? 판매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당연스럽게 전기차주들이 소외를 받는다라는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튬이라든지 철강 이런 기본적인 원자재 가격들이 막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원자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올라갔던 이유가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무너지면서 지금 뭐 해주고 있다? 주가를 하방으로 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얘네 때문에 꼭 빠진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요 감소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미래 시장을 봤을 때 전기차도 언젠가는 우리가 상용화가 지금 되어가는 과정에서 무조건 100% 체인지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 다시 이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무조건적인 이것 때문에 빠진다 볼 수는 없고 증시가 2차 전지가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 뭐 했어요? 이거예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유엔프쇼 경선 각각 승리하면서 사실상 지금 뭐다? 이제 트럼프와 이제 바이든이 뭐 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재대결할 확률이 높다는 거. 이번 재선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가장 큰 악재로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악재가 되느냐?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사실상에 이것만 놓고 봐도 지금 트럼프 바이든 재대결한다 사실 이건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재대결을 했을 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지금 다자 대결을 해봤더니 뭐예요?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11포인트나 11%나 앞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뭐다? 사실상 트럼프가 이 재선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 기억 못할 수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지금 뉴스에 나오지만 2024년도 기후변화 최대 변수가 뭐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가 과거에 2015년도에 뭐 했냐고 하면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할 만큼 협정을 탈퇴한 바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연말에 대통령이 되면 파리 협정을 뭐 하겠다? 탈퇴하겠다고 선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친환경을 좋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자 뭐예요? 자 트럼프 같은 경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석유 때문에 유가를 잡으려고 유가 때문에 사실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동 국가한테 많이 끌려다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중동한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미국에서 제일 남아도는 게 뭐다? 세일가스. 이거 산업 하나 계속 활성화시키면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일가스만 활성화시키면 이제 뭐예요? 석유와 가스 중동 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독립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더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고요. 이제 자국민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시장이 뭐다? 세일가스라는 거예요. 근데 세일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하느냐?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런 기후변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탈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친환경은 트럼프가 애초에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당선 가능성 때문에 친환경 차량으로서 뭐가 된다? 친환경 차량으로서 각광받더니 2차 전지 차량, 이 전기차가 뭐가 돼요? 굉장히 지금 사실상 악재가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뭐라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반도체가 지고 바이든 재선되면은 전기차 뜨고 하는 게 바이든이 뭐야 된다? 재선이 되어야지만 이 전기차가 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사실상에 여기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전기차 하락의 이유는 미국의 재선 때문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돈을 벌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사야 되느냐를 놓고 봤을 때 당연하게 미국의 재선,
이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우린 여기에 대해서 반사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수혜주,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당선이 되든 이러나 저러나 올라갈 수밖에 없는 반사익의 수혜주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반도체가 죽는다잖아요. 이게 사실상의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일단은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두 사람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이 반도체, 자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 보다시피 바이든 같은 경우도 뭐라고 합니까? 재선 승부수가 뭐다? 첨단 반도체라고 해요. 첨단 반도체. 근데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지원, 자국에 대한 반도체 이 살리는 이 경제 정책의 승부수, 이런 것들이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왜 트럼프가 되면은 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뭡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기업들이 악재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냐고 하면은, 자, 일단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지원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자, 미국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수혜 기업이 소수에 그치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수가 되었던 다수가 되었던 어쨌든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국내 기업도 수혜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딱 갈라진 게 뭐냐고 하면요, 반도체 지원법 자체를 타국이 아니라 누구한테? 미국 기업에 집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반도체 기업들에겐 당연하게 악영향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자국의 이 반도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중국이죠. 그래서 미중 반도체 전쟁에 끼인 한국이라는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한다? 미중 또 이 우리가 무역 전쟁에 또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중국 공장에 반도체 장비 수출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중국에 우리가 팔아 넘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기업들이 당연히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이게 무조건적인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악영향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식으로. 자, 어쨌든 우리가 바이든이 되었던지 우리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바이든이 되었던지 트럼프가 되었던지, 자, 공통점은 뭐다?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급격하게 성장시키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이 큰 기업들로 본다고 하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도체 3사를 봤을 때 어디를 봐요?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해가지고 이 3개 정도를 크게 봅니다. 근데 얘네가 생각해봐요. 이 미국 정책의 힘을 잇고서 반도체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가 고공행진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뭐가 나온다? 미국 시장 내에서도 반도체를 통한 증시 상방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나라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커플링 현상으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반사익 수혜주로 날아가라는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인텔, 엔비디아, 마이크론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급등 나왔을 때도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이 소부장 기업들이 급등이 나왔던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 세 기업이 또 뭐 하고 있어요. 세 기업이 지금 보면 인텔 같은 경우 뭐 한다? AI에 투자를 하겠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 뭐예요? AI에 투자를 하겠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뭐예요? AI에 투자하겠다. 이 세 기업이 AI에 투자를 하면서 이 AI 열풍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 AI라는 반도체와 AI라는 테마로서 다우지수, S&P 500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훈풍이 뭐한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겠죠. 그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대한 악영향보다는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런 반도체 AI 관련되어 있는 시장의 테마 형성과 뭐 할 수 있어요. 이제 소재 부품 장비주들의 AI 반도체보다 소부장주들의 반사익 수혜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 해요. 그래서 AI 모멘텀이 중장기 지속 전망.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이 지금 전망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봐야 돼요? 소부장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증시 하락의 원인이 사실상 뭐예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때문이지만 그로 인해서 저는 오히려 두 사람의 정책을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우리나라 당연히 수출로서 먹고 사는 큰 기업들에게는 악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 투자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AI 테마 모멘텀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투자자들이라고 하면은 이걸 토대로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AI 관련되어 있는 테마로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봐야 돼요? 지금부터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늘 얘기했던 게 뭐다? 이미 지금 챗 GPT라든지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테마를 쭉쭉쭉 타고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가올 테마를 우리가 뭐 해보자. 저가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AI 관련돼서 제약과 보안이죠. 그래서 오늘도 얘기하시는 게 보안이에요. 보안 같은 경우도 지금 늘 얘기한 게 AI가 싹 다 바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보면은 이미 벌레 GPT라고 해요. 이미 악성 AI를 만들어가지고 AI가 만든 악성 코드 대량 배포 용이하기 쉽고 이미 이걸로 통해가지고 사이버 보안의 뭐다 최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연도 올해 핵심 이슈는 뭐가 될 확률이 높다? 보안이 될 확률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증권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악용 사례가 뭐하고 있다 했습니까? 이미 미국 대선 관련돼가지고 바이든 AI를 통해가지고 바이든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경선에 참가하지 마라! 라고 투표하지 마라! 라는 이 음성이 지금 이 전화를 통해가지고 최대 25,000여 명에게 전화가 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미 뭐고요? AI가 굉장히 악성적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시장에 다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한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연 20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선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AI와 보안을 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AI의 성장은 앞으로 보안 시장에 더 급격한 성장을 가지고 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수혜 반사액이 역시나 보안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미 보안주들이 살살 테마를 타고 있어요. AI 시대 주목받는 보안주. 그래서 이미 테마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다? 자, 이 보안 관련되는 종목이 더 큰 상승을 가지고 오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바닥에서 주워야 된다. 빨리 주워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어차피 우리는 삼성과 엮인 걸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다? 바로 라온시큐어라는 종목이요. 라온시큐어.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와 과거에 보안 동맹 맞선 뭐 이런 보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공식 파트너사로 부각이 됐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갤럭시 S24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갤럭시 S24 관련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라온시큐어가 삼성 가짜 GPT 등 AI 공격 대비해서 보안을 강화했어요. 그게 삼성 녹스고 이게 뭐다? 갤럭시 S24에 탑재가 되죠.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라온시큐어가 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으로서 부각을 받는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예요?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돌파하면 굉장히 강한 시세 분출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뭐 사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저항대 뚫어내고 다시 안착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대로 바로 싸줘도 좋은 거고 아니라 하더라도 한 2,1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온시큐어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2배, 3배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루 일주일 만에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나는 뭐 하면 좋다?
자, 여러분들이 뭐 하면 좋다, 뭐 단타를 원한다 하시면 아까 멤버십 방송을 통해서 메일 하실 수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주 1회는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